이런 상황이면은 위약금을 안 내고 해지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SK는 무조건 배상해라 이런 식의 어떤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돼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내가 한 200만 원 주고 위약금 확 내버리고 다른 데로 간 다음에 소송을 해서 다 받으면 개입이 안녕하세요. 법설의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까지 면제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가입자당 위약금이 평균 10만 원, 전체 손실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강청규 변호사님, 김인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청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왔습니다. 김인택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가라. 옆에 계속 있었는데 뭘 어서 오래요. 먼저 이번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짚고 가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5년 4월이었죠. 굴지의 기업인 SK텔레콤 서버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대규모로 유심 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신원 도용뿐만 아니라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각종 피싱에 이용될까봐 사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텔레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소위 정통법이라고 하는 정통법상 보고 절차 위반이나 서버에 대한 관리 책임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요. 추가해서 개인정보가 만약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용자들이 어떤 손해를 본 거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에 하나 더 추가해서 공정위에서 아마 과태료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상황이면은 위약금을 안 내고 해지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SKT 약관을 보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죠. 근데 이 경우가 그러면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해킹은 이제 서비스 제공 실패가 아니고 백오피스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주장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줬을 때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될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오는 주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도 하고 뭐 입법도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헌법상 사실은 재산권은 소급해서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사고가 이미 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한 이후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법을 통해서 SK는 무조건 배상해라 이런 식의 어떤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이슈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23년 정도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위반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꿨어요, 법으로. 그럼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영업과 관련된 매출의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법을 바꾸면서 전체 매출의 3%로 과태료를 바꾸고 대신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빼준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바꿨거든요. 근데 당시 잘못한 사람한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됐죠, 당연히. 소급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SK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위약금 면제 관련 입법이 돼도 요번에는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다음번에 적용이 될 거라고 봐야 돼서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근데 배상을 해주는 게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이 의사 결정을 임원진에서 해야 되는데 주주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법원에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이제 큰 금액인데 위약금 면제를 해줬냐 이렇게 해서 뭐 회사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뭐 손해를 임원진들이 배상해라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에 좀 나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약금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 금융사기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일 때문에 SKT 가입자들이 정신적 충격이 사실 크죠. 그래서 이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그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자체가 과거 선례를 보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징벌적 배상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솔직히 SK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발생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징벌적 배상이 좀 되긴 힘들어 보이고 또 의외로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빵원을 인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사무실이 아닌가 봐요. 아니 저도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써넣고 신청했거든요. SK 쓰시나요? 네, 네. 아직 네. 아직 해지는 안 하시고 네, 이동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지는 않고 사실은 해지하시고 가셔서 위약금 본인이 내시면 그 위약금 소송도 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약관 규정을 보면 위약금 면제가 그 약정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 면제가 아니라 단말기 대금까지 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정이 많이 남아서 단말기 대금까지 싹 다 면제를 받으면 금액이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상당히 사실. 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 있어서 이게 이게 뭐 아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핸드폰을 약정 2년 해가지고 샀는데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내가 한 200만 원 주고 위약금 확 내버리고 다른 데로 간 다음에 소송을 해서 다 받으면 개이드 이런 걸 이제 집단 소송으로 이제 끌고 가기에는 이거는 약간 개별적 소송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집단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는 경우거든요. 그냥 공통적인 거라서 사람이나 이런 것만 다른 거지 사실상 공통의 소송일 때 하는 형태고 수익 금액이 1인당은 뭐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1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이고 1000명이 모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장혜준 변호사님이 번호를 이동하는 걸로 하고 한번 준비를 일단 한 명이 해야 좀 예전에도 집단 소송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까 선봉에 서서 그렇죠. 근데 SK 안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학생 때부터 이런 경우는 좀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충성 고객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장기 혜택이나 이런 것도 다 손해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학생 때부터 쓴 건 뭐 한 30년? 아니요. 에이. 한 10... 에이, 그렇구나. 30년 정도 쓰신 걸로. 그렇군요.